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방랑 화사갓입니다. 왜, 방랑 화사갓은 이제 제 닉이고요. 이렇게, 뭐, 제가 그,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그, 이명박 때부터, 개인적으로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또 우리들이야 자기 할 일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착실하게 살면 되지, 뭔 그 정치 때문에 실망을 하고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이게, 그래도 이제, 물론, 과거의 대통령들도 다 비리가 있었고, 그러지만은, 이건 이명박 때부터는 정권을 잡으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또 당연히 뭔가 챙겨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눈에는 나라 곳간 도둑질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박근혜까지 와갖고는 거의 망국의 수준까지 저는 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귀농을 해가지고 그 시골에서 살다가 촛불이 이렇게 점화되는 걸 전 촛불 1회 때부터 참석을 했어요. 나라가 한번 변화가 오겠구나. 희망을 갖고 이제 서울로 또 못 들어가겠더라고. 한번 서울에서 쫓겨나면요, 서울 못 들어가요. 너무 돈이 비싸서. 그래서 이제 용인에서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촛불은 용인에서 촛불까지 항상 다녔어요. 좌석버스 타고 다니고, 또 밤이 또 집회에서 늦어지면 어디 사우나에서 자고,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으니까. 드디어 이제 촛불이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원래는 제가 문바였어요, 문바. 문재인 사진을 가슴속에 들고 다녔다니까요. 이명박이 박근혜가 대통령 할 때 내 마음속에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문재인 씨가 굉장히 어떤 노무현의 최고의 어떤 핵심 인물로서 노무현의 아픔을 제일 잘 알 것 같고, 또 국민의 마음을 제일 잘 알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촛불 집회가 계속되는데, 제 느낌이에요. 문재인 측근들, 측근 정도 내가 겨우 알겠죠. 광화문에서 사람 모인 쪽수만 세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결집을 하는구나, 그런 거 중요하죠. 근데 제 눈에는, 이 부류나 이런 것을 다 파기한 게 아니라고 정권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좌파라고 표현 안 할게요. 아무튼 민주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김대중은 노무현을 통해서 한번 정권 맛을 봤잖아요. 고기 맛을 한번 본 거야.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의 실정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오직 자기들 정권 잡는 것만 생각하게 비춰지더라고. 내 눈에는. 그들은 또 그게 아니었겠지만.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을 봤어요.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것은 미사 요구에다 사람을
또 혹세무민하고 그러겠지만은 진정한 어떤 애민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게 팍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재인이가 조금 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명하게 어떤 태도를 취했으면 저도 아마 이재명을 지지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은 항상 그 어떤 입장이 그 촛불 분위기에 따라서 싹싹 바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느낌이었다고. 어쩔 때는 막 강하게 얘기했다가 어쩔 때는 또 촛불이 조금이라도 약화되면 또 물러섰다가 막 이런. 근데 이재명은 시종일관 주장을 했어요. 아마 탄핵 얘기도 이재명이가 최초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때는 하야 해라 이 정도였고, 요즘은 탄핵하지만은 그 탄핵 얘기가 함부로 못할 때였어요. 그래도 나나님이신데 그 탄핵 얘기를 최초로 아마 강력하게, 물론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 탄핵해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치권에서 그래도 그 말에 영향력이 있고 어떤 그 무게감이 있는 분이 탄핵을 얘기한 건 저는 이재명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기 시작했죠. 문재인은 너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우유부단하게 저는 봤어요. 지금 보면은 양다리 문어다리 열로 거치고 절로 거치고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그때 당시는 우유부단으로 봤는데 그 우유부단이 자기의 선명한 자기 어떤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대통령 되기 위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가는 그런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때 가서 붙고 또 불리하면 또 빠져나오고 이런 약간 기회주의자적인 그러면서 문재인에 대한 대단히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근데 저는 이재명을 촛불 때부터 지금까지 지지해 왔는데 이재명이하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재명을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기만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응원 하는 행동만 했죠. 그 자원봉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재명 캠프에서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도 문재인 측의 그 부정 비리가 있었어요. 그 경선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증거도 잡았었어요. 저는 그때 자원봉사하면서 그 행사했을 때 행사 시스템 해주고, 또 이렇게 인터넷에 어떤 뭐가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꾸도 해주고, 또 어떤 저쪽에 선거 전략이 잘못되고 그러면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걸 체증하고 이런 걸 했죠. 이것저것 어떤 전문가적으로 한쪽을 담당한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밑에 노가다로 얘기하면은 그 잡부예요. 잡부 역할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측에 그게 이제 이상해 했던 게 바로 킹크랩이었어요. 그 누굽니까? 이름도 잊혀진, 지금도 감옥에 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작했던 드루킹이었던 거예요. 뭔가 하는 게 있어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분들은 이재명에게 이 경선 불복을 선언해라. 나는
정치를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또 강렬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이재명을 거의 옥죄다시피 가다 놓고 응? 불복선언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이제 승복을 했죠. 승복을 하고 또 남은 이제 대선에 문재인 후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죠. 저는 그게 그때만 해도 아이고 그 이 지사가 이재명이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불복하라는 강성 지지자들은 완전히 그때부터 이재명을 비토하기 시작하더라고. 저는 뭐 정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이 나라가 좀 올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하듯이.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막 그 캠프에서 약간 그 이재명 그 캠프 해단식인가 거기에서 막 소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강성들이 오히려 좀 이상하더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근데 이제 이 오랫동안 이재명의 탄압 및 또 그 민주당의 이런 작태들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사람이 이제 한번 눈깔 돌아버리면 이렇게 도는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 이제 그 하는 걸 보고요. 하여튼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부부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또 저 역시 뭐 그래 이재명이가 최선이었는데 문재인도 우리 민주투사이시고 인권 변호사시고 또 이 나라 국정 잘 하시겠지 갖고 저도 이제 문재인을 투표를 했고 또 막 딸년한테도 전화해갖고 야 투표하라고 뭐하냐 빨리 가서 문재인 찍고 막 좀 약간 나도 또라이야 또라이 이미 그런다고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했고 이제 아유 그래도 좋은 세상이 열리겠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최악으로 그냥 실망이 아니라 분노, 증오, 그리고 이건 쫓아내야 된다. 이건 대통령이 아니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막 그 서두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왜냐하면 이 영상이라는 게 너무 길어지면 그 별로더라고. 저는 뭐 맨정신은 또 이렇게 방송도 잘 안 해. 맨날 여러분들 보면은 뭐 제 양반은 맨날 술 주정뱅이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술 한잔을 해야 이렇게 또 방송을 틀어. 맨정신에 또 쑥스러워서 못 하겠더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파에서 이제 자기들 후계자를 옹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속된 말로 그 이재명은 친노 친문 문파 안국의 비주류예요. 그리고 친노 친문은 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재명을 싫어해. 느낌이 그래. 자기들 말 잘 듣는 꼬붕을 하나 대통령을 옹립하려고 하는데 이재명은 지지도는 자꾸 올라가고 또 이재명은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문파들 꼬붕 역할을 할 사람 아니야. 난 그건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니요 문재인을 내가 뭐 속된 말로 배신했다면 배신일 수도 있어.
그때 당시 우유부단으로 봤거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유부단한 게 아니야. 기회주의자지. 힘 있는 어떤 데 가서 붙으려고 하는. 지금 난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해. 문재인에 대해서. 그리고 문파의 그 추종자들도 다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옹립을 하더라고. 정의롭거나 어떤 원칙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아웃돼요. 다 어리버리한 애들끼리 지금 놀고 있어요. 뭐 경제 쪽에 홍남기나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크냐? 또 법무부 장관 박범계 그 양반도 그 목소리는 또 졸라 커요. 목소리만 커. 정리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있었습니다. 저는 길어졌습니다. 저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재명이가 드디어 타 후보들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뭐 여론조사 안철수도 한때 뭐 국민 40만 뭐 이렇게 하다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옛날 정동영이도 그랬고 누굽니까 뭐 김민석인가 그런 사람도 그랬고 추미애도 한때 뭐 지지율이 뭐 천정부지였었죠. 그런 약간 뜬구름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재명은 그가 어떤 그 감언이설로 만들어 놓은 지지도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소임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꾼들은 흔히 이렇게 감언이설을 잘하지만 이재명은 감언이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은 포퓰리즘이라고들 말씀하시지만 그는 그것을 실천을 거의 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천이 없으면 그건 진짜 혹세무민하는 거죠. 그건 실천을 합니다. 그 진정성이 이제 이 위선과 가면을 쓰고 있는 문정부를 보면서 드디어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한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과 차기 대선에서 한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윤석열이 적은 아니죠. 그분도 나라의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주 큰 그릇이십니다.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의 그 행보에 대해서도 깊은 어떤 경의, 존경을 보냅니다. 윤석열 총장이 없었다면 국회, 검찰, 사법부가 문정부 친문 대깨문들에 의해서 장악되는 초유의 좌파 친문 장기 집권 독재 세력이 탄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을 존경하고 칭송하고 응원합니다. 물론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이 맞붙는다면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누구를 지지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